지난해 JTBC는 김건희 씨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일반 공개가 안 되는 전각에 김 씨 일행을 위한 냉장고까지 설치가 됐고 종묘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CCTV를 꺼두고 황후놀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일날 알았습니다. 예산이 무슨다는 거는 당일날.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몰랐죠. 외국 사람 두 분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4명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걸. 지난해 JTBC 보도로 드러난 김건희 종묘 차담회. 세계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관람을 제한하는 휴관일을 틈타 사적 사용을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당시 기록을 더 살펴봤습니다. 차담의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2일 작업일지입니다. 종묘관리소 직원들은 김 씨 일행이 찾을 망묘로의 거미줄을 제거하는 등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전각에는 냉장고까지 설치했습니다. 차담의 당일, 김 씨 일행은 소방차 등 필수 차량만 드나들 수 있는 소방문을 통해 차를 타고 종묘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차담했던 장소는 이 망묘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고요. 지금 이렇게 동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이것도 아주 심히 우려되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차담회가 진행된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는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종묘라는 세계적 문화유산 보호의 의무를 유산청이 등한시한 채 권력자 김건희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됐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부적절한 사적 이용이 있었다면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는 공의롭게 절대 못하지. 공정과 상식에 근거하여 삼부토고는 못 본 척하고 우크라이나는 상관없고 절대 캄보디아는 모르는 나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제 그때 되니까 스케일이 세계로 넓어진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해외 진짜 순방을 맞아. 공짜로 갈 수 있고 가면은 명품을 사가지고 세관 검색을 받지 않고 그냥 들여올 수 있고 이런 작은 쾌감에서부터 야 갔다 오면은 주식이 올라. 갔다 와서 확인해 보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어. 요런 거, 그 재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5년이 짧은 거야. 너무너무 짧지. 너무 그래서 그 독재로 안에는- 가자로 된 것 독재 같아요. 가야 돼. 그 안에는 이게 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기마다 자기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남자를 옆에다가 뒀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코바나 컨텐츠 전시하고 할 때 그때는 가장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사람은 아나운서야. 아주 잘 알려진 도슨트 김범수. 김범수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필요했던 인물상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이벤트 필요할 땐 김성훈. 자, 김건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왕놀이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떤 좋습니다. 내용이냐? 김건희의 왕놀이. 김건희가요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를 개인 카페로 활용했다. 와, 종묘 복스. 나 솔직히 진짜 열받더라고. 아니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아니고 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자기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카페처럼 먹고 마시고 CCTV 다 꺼놓고 그랬다는 거야. 레전드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그리고 그 안에 소품도 네. 따로 막 가져와가지고 꾸며놨어요. 저것도 또 문화재 아닙니까? 혹시 저런 것들? 저렇게 꾸며놓고. 저렇게 꾸며놓고요. 그리고 막 냉장고도 갖고 와가지고 김건희 하나 때문에 갖다 놓고 뭐 그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성애 의원님이 엄청나게 또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명 종묘 벅스 사건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종묘 황후놀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황후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놓은 건데 이거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JTBC가 관련돼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은 과거에 있습니다. 한번 했었죠. 누군가 데리고 왔다라는 맞아. 사실은 네.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만 했을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좀 뒤져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격분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4번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네. 4번. 뭐 얘기 뛸 거 없이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대통령실에다가 국정유적본부에서 보낸 이메일입니다. 거기 빨간 선 보이시죠? 네네네. 차량을 이용해서 그 왼쪽 상단이 소방문입니다. 소방문은 뭐 하는 데겠어요? 소방차가 급할 불이 때. 났을 때 들어오는 데예요. 그때만. 예, 그때만. 그래서 우리 영부인님 피곤하시니까 차량으로 빨간 선 있는 길로 쭉 이렇게 돌아오시면 망묘루, 김건희 카페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망묘루까지 단숨에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본부에서 안내하는 이메일입니다. 요거 김 의원님이 자료 제출로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제보 받은 거예요. 자료 자료 제출로 제출로 확보했습니다. 예.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난 근데- 솔직히 김건희보다 여기 관리소가 더 열받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6번 사진입니다. 6번을 한번 보시면요. 어. 이게 종묘잖아요. 종묘 사직 들어보셨죠? 네. 예, 제사 지내는 곳 아닙니까? 조선시대 왕들의 비를 모시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하마도. 여기 보시면 이게 하마비라고 하마비. 해서 이 하마비가 있으면 임금도 말해서 내려야 돼요. 여기는 종묘 사직, 우리 성지, 종묘, 성지. 우리 선조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가 없고 여긴 말에 내려서 왕조차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왕도 걸어가야 돼. 근데 여기를 김건희 씨랑은 차로 들어간 거예요. 왕보다 높으니까. 황후니까. 진짜 열받는다니까. 이거 황후가 아니고 황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영령전이라는 곳을 먼저 둘러보고, 근데 이날이 이제 노는 날이었어요. 사람은 싹 비었지. 근데 영령전을 둘러보고 정전을 거쳐서 망묘루로 가기로 일종의 동선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국가유산청이 그 전날 네. 직원들을 대동해서 뭘 시켰어요? 청소를 시킵니다. 그 자, 동선 1번 한번 보시죠. 지금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영령전 대청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직원들 다 동원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네네네. 사단장 오면은. 오십니다. 네. 그래서 영령전을 대청소하고 열받네. 그 다음에 망묘로 카페, 김건희 카페는 야 시원한 음료 대접해야지. 냉장고, 와 냉장고 운반 설치. 냉장고를 운반해서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영부인님 걷다가 목마르실까봐 진짜 열받네. 시원한 걸로.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망묘루의 거미줄 제거, 청소 요 청소- 이런 거를 이 사적을 지키는 사람들 시킨 거예요. 김건희 오기 그 전에 영령전 그게 아까 최욱 씨 잠깐 얘기했지만 저 그 카페에다 갖다 놓은 테이블이나 의자가 테이블은 경복궁에서 가져오고 의자는 창덕궁에서 네, 가져왔다 그렇죠. 이 보도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진짜 황후놀이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죄송한데 저 진짜 카페가 아니에요. 알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처음에 국가유산청에 해명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이거 사실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의자랑 테이블만 갖다 놓고 꽃만 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0년 정도 들어보니까 1년에 2번 청소하는 데라는 거 반년에 한 번씩. 그냥 종묘복수가 아니고 알이었어 알. 그렇죠. 네, 알이죠. 알이고 이게 잘하시네 그런 이게 거. 있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 날 종묘를 간다는 게 되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종묘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국에 오면은 보고 싶어하는 게 종묘고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동양의 파르테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해요. 예. 종묘 이거는 모르는 건축을 게 없으니까. 굉장한 저기로 하는데 그 종묘의 감동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 그 건축가들이 오면은 각별하게 요청을 하는 게 새벽 시간에 사람들 없을 때 가서 이걸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그래요? 정적 속에서 그 장면을 쫙 봤을 때 이 종묘가 주는 제대로 된 의미와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김건희가 건축가를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 맨날 무슨 저 누구야 그 일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시멘 다다오. 안도다다오 얘기하고 만도다다오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잖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다녔지. 주워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한번 만끽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더구나 이게 봤으니까. 정전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 모시는 이 그 백한이거든, 사당은 백한. 이게 지금 5년째 공사 중이에요. 200억을 투여해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기와를 다 뜯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날 영부인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다? 공사도 중단시켰습니다. 공사업체 들어오지 마라. 진짜. 감히 감상하시는데 트럭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사를 중단시키고 또 지금 오롯이 감상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CCTV를
다 껐죠. 꺼버렸습니다. 김건희 온 날. 예, 김건희 온 날 다 끈 건 아니고 김건희 도착 시간부터 나간 시간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를 14시 5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껐는데 네. 이거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다 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묘 전체를. 저건 꺼야죠. 김건희 측에 얘기하면 저게 원격 조종으로 폭파시켜서 위해를 가할 의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저는 근데 핸드폰 이 뺏는 거랑 대목에 똑같은 것이. 저는 이 대목을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던데 이거는 제가 민원 하나 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 네. CCTV를 껐잖아요. 김건희하고 같이 온 사람들을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지. 외국인 2명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외국인 2명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무소불위의 김건희라도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외국인 2명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김건희도 수고로움이에요. 저는 이 외국인 2명 결국 이것도 자기 불법적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누가 같이 갔는지 일단 알아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 저는 아니고 언론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씨가 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의 개인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통역이랑 같이 왔다라는 예전에 김건희가 코바나에서 코바나 주최했던 전시회. 콘텐츠에서 주최했던 전시회에 뭐 이름만 되면 아주 아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마크로스코잖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아들이 왔다라는 취재 내용은 있는데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 사람과 통역이 왔다라는 것인데 무슨 일 때 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그것도 거고 중요합니다. 그것도 자료 요구 하셔야죠. 그다음에 이게 네. 이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 정보 행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허가해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이지만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사적인 매우 사적이죠. 그리고 본인 코바나 콘텐츠 때 있었던 어떤 거래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난 이게 참 슬픈 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왜 의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거 그거 왜 다시 반환해 오는 거 그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 박물관의 학예사가 그 의궤를 자기가 몸에 품고 그 여자분이 이거는 프랑스의 유산이니까 절대로 못 돌려준다. 그러면서 개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문화유산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자부심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삐뚤어진 거였지만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나라 공무원들이 그 나라의 문화유산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김건희 한마디에 그냥 다른 궁궐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놓은 공무원들이 안 다니던 문까지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슬퍼요. 게다가 망묘로는 비공개된 공간이라 지금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인데 들어간 데다가 지금 네. 방금 최강욱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국능유적본부의 직원들이 그러면 이게 정전은 국보라고 말씀드렸죠. 영령전은 보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설령 국가 행사가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려야 될 일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는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행사 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해당 전문 직원이 그 옆에 수행을 하면서 선생님 여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만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의원실에다가 자료 제출하는데 폭로가 됐는데 3번 보시면 국능유적본부 직원들은 현장에 아예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버려요. 물렀거라고.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CCTV는 꺼버렸지. 직원들은 현장에도 못 갔지.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난리고 있었던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가르쳤네. 우리나라 가르쳤어. 공무원이 지금 대통령실을 대한 태도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의원님 이거 그냥 뭐 코바나 컨텐츠 시절에 아는 사람이랑 즐겁게 놀다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그 이권이 있는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 여기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최욱 선생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러고 다녔다는 게 너무 정말 국민들 화가 나는 일이고 네. 뭐 해군함 이용하지 또 대통령 사우나실 만들지 종묘는 놀이터로 다 만들어 버렸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문체부에서 국가유산청을 관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국가유산청에서도 이걸 다 눈 감아주고 어쨌든 권력자한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문체부 장관 보니까 유인촌 장관 시절이더라고요. 아, 유인촌. 근데 유인촌 할 때 우리가 또 한예종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협조하고 아부했을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발본색원을 해서 밝혀야 되지. 정말 국민적 자존심이 너무 정말 땅에 떨어지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진짜 진짜. 수산 씨 말씀처럼 정말 임기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남들 못 가본 데 가가지고 네. 먼저 한번 털고 또 앉아서 또 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저희가 이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뜻밖의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예요? 그 의친왕 기념사업회, 즉 대한제국 고종 황제 장증손인 분께서 저희들한테 그 의친왕 기념사업회에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부분은 좀 약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왕조 시절의 왕후나 대비마마가 아닙니다. 위대한 국민들을 뽑은 단기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저희 직계 조상님 모신 사당이자 국가의 정통성의 상징하는 종묘에서 개인 지인들과 깔깔거리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함부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후손들에게 허락받았습니까? 그렇지. 국민들에게 허락받았습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무겁게 와닿고요. 네네. 이거 진짜 이렇게 국기를 문란시킨 거 이거 지금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해당 김건희에 대해서는 강요죄 그리고 네. 이 사건을 전부 다 어레인지했던 당시 그렇지.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은 직권남용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순응해서 아이고 대통령실에 전화 왔다고 그냥 있는 대로 다 갔다 했던 이 공릉유적본부에 그렇죠.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 훌륭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한테 어제 요구를 했고 네. 그러겠다고 수용했습니다. 아유, 고발 조치가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김건희가요, 무려 종묘를 자신의 개인 카페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자, 종묘 차담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하루 전인 2023년 9월 2일에 종묘 관리소 직원들이 김건희 일행이 찾을 망묘루에 거미줄 제거 등 대청소를 실시했고요. 심지어 전각에 냉장고까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시원하게 뭐 잡수려고? 자, 그리고 차담회 당일날은 김건희 일행이 소방차를 비롯한 필수 차량만 출입 가능한 소방문을 통해서 차량으로 종묘 내부까지 진입을 했고요. 외국인 2명, 통역사 1명 등 총 4명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차담회 장소라는 곳이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는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차를 마시는 동안은 CCTV를 중단시켰대요. 법이 없어 여기는 무법천지야. 일단 여기 이제 어디냐? 초청을 했다고 하는 게 유명 화가 아들이잖아요. 옛날에 자기 자코메틴가 그거 했었던 일본 아니 미국 작가인데 미국 작가요? 옛날에 김건희가 전시회 한번 했었던 어떤 자코메틴 했었던 그 화가의 아들내미랑 차담회를 한다고 여기 가갖고 이 지랄을 한 거예요. 기마이 쓰려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너무 충격적이야.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왕궁도 갈 수 있고 국립박물관에서 파티 열고 밥 먹고 근데요. 하던 경우도 있었는데 종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위패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사당이에요. 조선 사당, 왕조의 그렇죠. 사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신성한 기관인 거야. 거기서 어떻게 차를 마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 역사를 통해 갖고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고 한국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 고대 건축, 한옥 건축의 모든 정수가 담겨져 있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새롭게 꾸미기까지 했던 이 종묘를 갖다가 개인적인 남의 무덤에 가가지고 심지어 조선 왕조의 무덤에 가갖고 그 앞에다가 냉장고 깔아놓고 차 마시면서 그 안에서 기마이 쓰려고 이런 행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사극 보면은 조선시대 왕들이 종묘에 행차하는 날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날짜도 따로 받고 할 정도로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표현이 맞아요. 아, 조선 왕들, 심지어 왕도 이렇게 못한다고. 심지어 이 망묘루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모셔져 있는 위패들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예비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왕으로 위패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 왕비나 또는 왕세자들의 어떤 그 위패들을 보관하는 이곳 역시도 일종의 이제 왕들의 공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차담회를 하겠다고 냉장고를 거기까지 끌고 왔대래. 그럼 전기까지 빼갖고 와갖고 저 여기서 시원한 음료 마시라고 이거를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CCTV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CCTV는 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무슨 짓을 했길래? 나는 여기다가 지네 아버지 무덤 흙이나 또는 뭔가 주술적 방책을 해갖고 지가 왕들이랑 같은 데다가 묘시를 쓰는 일종의 안매장을 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뭐 유교적 관점으로 봐도 조상의 이 재래 공간을 티타임 하는데 쓰는 거 이건 폐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왕가의 맥이 끊겨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지. 한때 조선 왕조의 정통성,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을 유지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왕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지금 국격의 치명적인 진짜 수치를 얻은 거예요, 수치를. 진짜 근데 나는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진짜? 이게 단순하게 관광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솔직히 더 화려하고 멋진 데도 많은데 여기를 정하고 은밀하게 차량을 통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뭘 싣고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2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껐어. 솔직히 2시간 넘도록 그 묘실에서 차담을 쉽게 말해서 남의 묘지 앞에다가 테이블 놓고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야. 2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그 안에 본인의 아버지나 뭐 또는 어떤 다른 불손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무덤의 흙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위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끔 어디다가 몰래 안매장한 게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사해봐야겠네. 거기 뭐 이상한 게 붙어 있거나, 제가 막 만약에 끼워져 있거나. 손님이라면 날 데리고 이런 곳에서 차 마시자 그러면 나 약간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 새끼는 솔직히. 그냥 명분만 제공한 거고 그렇죠.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그 차를 운전하고 온 이상한 털이 긴 아저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장 같은 놈이 나서가지고 그 안에다가 뭔가를 몰래 봉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왜냐면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단순하게 그걸 묻는 절차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제례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만약에 CCTV가 커져 있었다고 하면 그 동작이나 동선이 이상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CCTV는 껐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지금 4명이 들어갔다고 하잖아. 네. 얘는 이용자고 운전자를 생각하면 최소 운전자 2명 내지는 수행원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몇 대의 차량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 걸린 시간 동안 혹시나 이상한 주술의식을 행하진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진짜 조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사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남들한테는 모르게 하면서 본인이 즐긴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참 무식하죠. 그러니까 종묘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종묘가 우리 그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종묘 제례학 이런.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데인지는 최소한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차를 몰고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고서야 그 문이 열리지 않는 문인데 김건희에게만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차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그 막루에 앉아서 뭐 티타임을 즐겼다라는 건데 그 자체로 조선의 왕도 누리지 못했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의 왕도 종묘를 갈 때는 특정 날, 특정 예를 갖추어서 왕족들이 갔던 장소고 우리가 왜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종묘 사직을 보존해야 된다. 바로 그 종묘란 말이에요.
이게 뭐 기본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가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유화하니까 뭐 종묘 정도에 가서 내가 뭐 티타임을 즐긴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리고 야 CCTV 다 꺼버려. 예.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완벽하게 사유화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녀는 진짜 영구집권을 통해서 통일 대통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권력을 다 쥐고 흔들면서 농단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죄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뭐 버티고 무슨 진술 거부하고 해봐야 드러나는 증거가 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의 징역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쌓이고 쌓이는 거죠. 네. 예. 아니 여기 종묘 가가지고 이렇게 차담을 나눈 거는 연습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져요. 연습. 이건 24년 지난해에 있었던 예. 일이잖아요. 근데 2023년 때 보면 해군 함정에서 파티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해봤던 거예요. 네. 연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니까 그래도 잘 넘어가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 종묘에서 휴관에 CCTV 다 떼고 냉장고 설치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공적 마인드가 일도 없는 거는 말하면 입 아프네요. 진짜 말하면 입 아픈 상황입니다. 예. 짧게.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도 국민의힘이 예.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 그러니까 보수의 기본 가치관 있잖아요. 보수의 철학.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허문 게 김건희 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김건희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인 거죠.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자기 모순인데 그거를 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 알릴레는 멤버십 수익의 60%를 결식 아동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입 버튼으로 아이들에게 정을 나눠주세요. 늘 고맙습니다.